박준태 의원님. 사무총장님, 네. 예, 너무 많은 국민이 선관위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과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 동의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5년 동안에 최소 3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개선 노력이 없으면 탄핵 정국 이후에도 국민들의 어떤 갈등, 정치적 혼란 이런 상황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소쿠리 투표 이거 재차 언급 안 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행사한 소중한 한 표 이거를 소쿠리 박스 쇼핑백에 넣으라. 그래서 엄청난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우측 보시면요.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도에 선관위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2017년부터 7년 동안에 162회 채용 진행했는데 이 중에 104회의 채용에서 문제가 있었다.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기간에 채용비리 의혹이 353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거관리 이 부분은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쿠리 투표 같은 것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이 맞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일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지금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53건 적발한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지금 정리된 내용을 보면 극히 4건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2건조차 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정리가 네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아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소쿠리 투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일단 이유는 말씀드릴 시간 드리죠. 지금 이것은 지금 선거관리 자체가 저희 인원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제도적인 아실 보완에 수 같이 있을 논의해 겁니다. 나가시자는 예, 거예요. 이런 거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다음 넘겨주시죠. 이게 지금 전산 서버 관리도 허술하다. 이게 국정원 점검으로 나타난 겁니다.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가 1, 2, 3, 4, 5였다는 거예요. 요새 이메일이나 무슨 어떤 회원가입 패스워드도 문자, 뭐 숫자, 특수기호 이런 거 혼합해야 가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지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느 지역구 선거구에서요? 재검표하자 이러면 가슴 철렁하시지 않아요? 그 검표 다시 해보면요. 몇 표라도 오차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100%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이 선관위 목표가 돼야 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그런 그 눈높이에 있습니다. 네, 아. 동의합니다. 예. 다음 장 보시죠.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그 지금 선관위원장을 대법관 중에 한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분이 하시고 지역의 법원장들이 지역의 선관위원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겸직자가 겸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책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쿠리 투표 나왔을 때도 그 긴박한 상황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출근도 안 했다.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출근 안 했냐? 비상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보호를 선관위가 받는다는 어떤 그런 방탄 지적까지 나오고 헌법 기관들끼리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물론 이것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바꾸실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국회가 이제 법안으로서 우리가 제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사전투표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헌재에 사전투표제도 위헌 여부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지금 사건 계류 중인 거 아시죠? 네, 일부는 기각되고 일부는 계류 중. 예.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그 사실상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기형적인 사전투표제가 사전투표제가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주권이 동일 시점에서 행사가 돼야 되는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권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투표의 실질적인 등가성이 지금 침해받는다. 이게 위원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략 공감하시는 바가 있죠?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네. 점은 저희들이 제가 그 2022년에 독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원이랑 지방의회 그 선거를 하는데요. 몇몇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빌려와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초과되는 겁니다. 투표 시간이 초과됐는데 이 투표권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 독일 연방법원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점은 동일 시점이어야 된다는 법리에 따라서 베를린주 전체 투표소의 재투표를 판결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정보 대칭성 그리고 투표의 실질적인 등가성이 그만큼 중대한 고려사항이다. 이제 이거를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사전투표예요. 미리 투표를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투표를 하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보의 양도 다르고 새로 생성되는 뉴스도 많다 보니까 이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사실상 분리가 돼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전달드리고 선관위에서도 이런 부분들 해외 사례까지 고려해서 좀 대안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이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질의드렸는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그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기관이자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선관위 사무총장님도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과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자긍심도 매우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024년 4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관련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채용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선관위 채용 비리는 총 1,200건,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 관계자 총 27명에 대해서 이거 관련해서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23년 9월에 권익위가 실시한 선관위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총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돼서 28명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현재 이 인원들은 그러면 다 채용이 불허돼서 다시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부 계속 근무 중이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한 10년간 1,200건 이 부분은 그 정상적인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감사원이 바라보는 것과 저희 선관위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릅니다. 즉 감사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행정부의 말하자면 인사지침을 저희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지켜야 된다는 그 명목하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사기준과 행정부의 인사기준이 달랐을 때 그것을 전부 소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8 자,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28건에 대해서 선관위에 그런 인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은 수사 중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그래도 근무하는 겁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원법에 의하면 소위 게시터 감사 그러니까 조사 게시 통보가 온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 조치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내부의 행정적인 징계 절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채용 지금 비리고- 유보 중인 겁니다. 그럼 채용 비리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예, 유보 중인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결국은 처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나오면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일부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일부 보면은 보시는 거에 보면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의 핵심적인 시스템이 해킹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됐는데 또 그거에 추가해서 23년 10월 8일에는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의 업무용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료가 다크웹에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는데 자, 선관위 이 부분도 저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업무용 PC가 아니라 네. 업무용 그 내부망의 PC와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는 외부망 PC를 같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해킹된 그 PC는 인터넷
가능한 외부망 PC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내부망 외부망 관계없이 이러한 다크웹에 노출돼서 백신이 침투해서 이곳에 접속한 자료가 정보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유출된 그 정보가 어떤 것인지와 어떤 양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일부 조사는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부망 PC가 지금 해킹당해서 그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내부망에 있는 부분을 외부망의 PC에 대해서 자신들이 작업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옮겨놓은 소위 그 인터넷이 가능한 외부망의 PC가 지금 감염돼서 거기에 있는 메일이 해킹됐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럼 내부망에 있는 자료 일부를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그렇게 옮겨놓고 하는데 그런 건 문제 없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일선에서 이용하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지침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의원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통상적인 절차 내용에 대한 메일로 확인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USB로 내부망을 접속해서 옮기는 과정 중에 얼마든지 해킹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음이요. 지난번 기간보고 때 사무총장님께서 선관위 서버실에 대해서 국가기반 정보시설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정보통신기반시설입니다. 그건 정정해 드리고요. 네. 관련 법령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정보통신기반법에 의하다 보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뭐 신원 조회를 받는지 아니면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안 점검을 받는지 하는 규정은 없어서 현재 법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가된 인원이 신원 조사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인원이 선관위 서버를 막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 당시에도 선관위 서버실을 계엄군에게 안내한 인원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외부 용역 업체 인원입니다. 자, 선관위는 지난 8월에 외부 민간업체와 33억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 서버실 건재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 보시면은 선관위 서버 관리 용역 계약서 보니까 이게 보니까 수의 계약을 하셨고 33억인데 이걸 왜 수의 계약했나 확인해 보니까 일반 경쟁 입찰이 2번 유찰이 됐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33억이나 되는 선관위 서버 같은 저런 사업에 일반 회사에서 입찰을 하지 않고 저기 수의 계약 됐다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고 저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정보시설이든 뭐든 정보사 요원이 사진을 촬영해서 그것 때문에 서버가 재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관 그다음에 시설인데 신원조사도 받지 않은 인원이 마음대로 출입하고 그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설업체가 저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국정원에서도 점검하면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인데 어째 보안 점검을 하지 않는 것까지는 법상 그렇다지만 신원조회도 안 한 인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자, 그래서 최근 정보사에서는 군무원이 1분만 더 주십시오. 군무원이 블랙요원 명단을 중국에 팔아먹고 예, 더 들으세요. 청주의 간첩단 사건, 제주의 간첩단 사건, 민주노총 간첩 사건 등이 마구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있고 북한 공작원한테 지령받은 인원들이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그게 국가보안법의 보안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법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에 신원조사 받지 않은 업체 인원들이 마구 접속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이렇게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것이 보안 점검을 안 받더라도 신원 조사를 받고 정기적인 보안 측정을 받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식에 어긋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법상으로 그 신원조회 할 조항이 없어서 안 한 건 맞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용역업체가 관제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 관리 그 용역이 있습니다. 근데 서버를 직접 만드는 요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규정이 없더라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법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신원조회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그 관제 용역 업체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신원조회를 안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취지는
실제적으로 서버에 접근 권한을 이 사람들한테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왜 관제 용역의 직원이 서버실에 들어갔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거나 기타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속한 조치를 위해서 이 관제 용역 업체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준 것뿐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중요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보안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데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그 전체적인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은 신원조회나 이런 부분들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진 의원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저는 중앙선관위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중요 헌법기관이니까 국민을 보다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선관위 시스템도 여느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완벽할 수 없거든요. 끊임없이 개선해야 되고 또 미비점과 개선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계속 검증을 받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소쿠리 투표로 국민의 지탄이 있었을 때도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때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저해를 사유로 거부를 했었는데 당연히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비리나 문제점에 대해서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개선이 되는 것이지 왜 독립성이 저해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감사원은 감사할 때만 감사를 하는 것이지 선거기간에 감사원 직원이 와서 상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중앙선관위가 외부 통제도 지금 말씀하셨던 헌법상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통제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내부 시스템도 통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근인 것은 저는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헌법 114조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위원으로 구성되죠. 네. 예, 그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겸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근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 현재 노태혁 위원장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상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원회 회의가 열리고요. 네. 그다음에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거 이외에 뭘 2회 정도. 그러면서 한 달에 한 3번 정도 출무하고 계시는 걸로. 그러니까 어떤 이 중요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장이 물론 뭐 사무총장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대표기관의 대표자가 지금 한 달에 지금 3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불과 지금 4일 전에도 대법관으로서 법원 판결을 했어요. 대법관도 지금 일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 직군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상근으로 하면 저는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선거가 예전보다 많아졌고 위탁 선거 관리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비상근 체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적인 일단 공감대가 필요한 그 입법적인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태생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정도로 드릴게요. 조금 자세하게 예,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 약간 성역처럼 비춰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상호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과 선관위가 사실상 한 몸처럼 이어져 있다는 비판도 지금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처음으로 그 감사원 채용 비리가 있었을 때 결국 어쩔 수 없이 감사원 감사를 처음으로 수용했는데 이게 오랜만이 아니죠. 거의 최초로 외부적인 통제를 받다 보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아마 국민들께서 이제 다 잊으셨을 수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선관위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분의 자녀가 그 경력 경쟁 채용으로 채용이 됐는데 이게 보면은 불필요한데 일부러 한 명을 뽑았어요.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줬다는 것이고 면접위원 3명 모두를 그 아버지인 선관위 사무차장, 사무총장 이분과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시 선관위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셀프 결제를 통해 가지고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거나 허위 병가를 내서 170일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느 조직이 이렇게 느슨합니까? 이게 지금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원에 한 번 딱 감사를 했을 뿐인데 경력 경쟁 채용에서만 800여 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고요. 27명이나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비리가 있지만 선관위의 이런 비리는 사실 이게 지금 한 10년, 15년 전에도 잘 없던 비리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외부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이게 다 지금 개선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선관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려다만 헌법기관 또 헌법상의 독립성을 스스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외부 통제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그 2012년도에 만들어진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 본 사실 있습니까? 영화 자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뭐 어떤 건 알고 계시죠? 네, K값 뭐 예. 조작한다는 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이고 김어준 씨가 4년에 걸쳐서 만들어서 영화관에 상영도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1시간 넘게 중앙선관위의 선거 시스템 미비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인데 내용 한번 점검 안 해보셨습니까? 그분 자체가 이제 허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허위라고 생각을 했고, 김어준 씨가 그러면 약간 극우 세력인가요? 그때는 반대적인 그 부분이었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내용과 비슷해요. 개표보다 언론 발표가 먼저 하는 등 이상한 사례가 2,500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그 2,500건이 짜잘짜잘하게 보면은 어떤 것들은 오해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뉴얼 같은 게 잘못되어 있어서 오해를 초래한 측면도 있는데 그 문제점도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 선거 부정백서를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어준 씨 주장에 따르면 자동 개표 분류기가 해킹될 수 있다. 또 미분류 표 중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박근혜 후보 승률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통계적으로 번개 2번 맞을 확률이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것이 부정선거가 아니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좀 자세히 한번 설명 한번 해봐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김어준 씨가 저 플랜에서 주장했었던 이제 종전의 부분. 그때 대부분의 얘기는 이제 전산 조작의 저 가능성을 비추면서 K값으로 보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실제적인 이제 그 선거 소송이나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그 형사 소송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이 다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는 처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